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봄 이사철에도 부동산 시장은 엄동설한으로 거래는 없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무주택자들이 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의 40대 회사원 김모 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가 초급매로 나왔다는 중개업소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12억 8천만 원까지 올랐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9억 7천만 원에 나왔다는 말에 솔깃했지만 올해 해당 단지 3,885채 중 거래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는 점에 찜찜했다. 김 씨는 거래가 거의 없어 판단하기 어렵고 혹시 값이 더 떨어질까 싶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요 직접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1단지 59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59제곱미터면 곱하기 0.302 하게 되면 17.8475평이니까 약 18평이 되겠죠. 전용 면적이 18평이고요. 분양 면적은 한 24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에요. 실거래가를 조사해 보니까 7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에 9억 원, 2018년 5월에 9억 9,500만 원, 2018년 8월에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1년 동안에 무려 33.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래는 없었고 호가가 12억 8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2017년 9월 실거래가 대비 1년 사이에 호가 가격이 63%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버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2018년 8월에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지금까지 2019년 3월 현재 신고된 거래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세를 조사해 봤는데요. 59제곱미터가 한 10억 5천만 원의 거래는 없지만 현재 시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매물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갭 투자를 했다거나 또 은행에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신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급매물이 좀 나오긴 하고 있지만 거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동네지요.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1단지입니다. 여기는 1단지부터 3단지까지가 있는데 그래도 1단지가 제일로 가격이 비싼 지역이라 제가 일부러 1단지를 택했는데요. 84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25.7평이고 분양 면적은 33평형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2017년 9월에 실지 거래된 게 9억 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에는 무려 2억이 올라서 11억 7천이 됐습니다. 2018년 3월에는 12억 9천이 됐습니다. 2018년 8월에는 14억 천이 됐습니다. 2018년 9월에는 15억이 됐습니다. 무려 1년 사이에 54.6%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격입니까?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거래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갭 투자들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그 투자자들이 말이죠.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진 투자자들이 현금 부자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2018년 9월에 15억까지 올라갔는데 정부가 9.13 정책 발표했죠. 그리고 10월에 한 건이 거래됐습니다. 14억에 한 건이 거래된 이후에 지금까지 4, 5개월 동안 한 건의 거래가 없었습니다. 1단지입니다. 2019년 3월 현재 신고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버블 아니겠습니까? 어찌 1년 사이에 50%, 60%가 올라갑니까? 3월 현재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13억 5천에서 14억까지 시세가 나와 있지만 거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온 매물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의 층과 동호수, 그 아파트의 조망권에 따라서 1억에서 1억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3평형은 전세 가격이 7억에서 7억 5천만 원 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가가 1%가 인상되면은 가계부채는 0.6%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매매가가 10%가 인상되면 가계부채는 6%가 인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이것도 큰 경제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자, 지금 2월, 3월에는 거래 성수기입니다. 거래 성수기인 봄이 왔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줄면서 지난달 전국과 서울 모두 주택매매 거래량이 2월 기준입니다. 2019년 2월 기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를 보게 되면 2014년 2월에 79,209건이 전국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59,265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69,679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2월입니다. 그런데 2019년 2월에 전국적으로 43,444건이 거래가 되어서 지난 2018년도 2월 기준으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37.7%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 19일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43,444건, 서울 거래량은 4,552건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2006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2월 기준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은 1년 전인 지난 2018년 2월에 17,685건에 비해 역시 서울은 74.3%가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래량은 37.7%가 줄었는데 서울의 거래량이 무려 74.3%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9,679건에서 43,444건으로 1년 만에 37.7%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실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임대로 눈을 돌리면서 역시 전세와 월세는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거래 부진의 골이 더욱더 깊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맥 경화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전국의 10만 개업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이삿짐 센터, 인테리어 업체 등 관련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주택 매매가 지난 2018년 2월과 2019년 2월을 비교해서 매매 거래량이 무려 74.3%가 줄었으면 취득세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아마 서울특별시의 취득세가 엄청나게 급감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들도 세수가 부족하면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는 거래 실종이 되게 되면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이후 세금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오히려 심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4.41%로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경기 과천시를 비롯해 강남보다 가격이 더 오른 서울 마용성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올해 상반기 내내 거래 절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과 경기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전일 기준 과천의 3월 아파트 누적 거래량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거래가 실종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월 8건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주일에 많아야 한두 건이 거래된 셈입니다. 가평균 4건을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만 볼 때 가장 낮았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바꿔도 과천은 이달 단 한 건의 거래가 성사돼 같은 기간 수원시 141건, 용인시 133건, 고양시 123건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용산의 경우 신고일 기준으로 15건에 그치면서 전체 서울 25개구 가운데 거래량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마포는 33건, 성동은 23건의 경우에도 원래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중구가 19건, 종로구가 22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위권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거래 절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매수자와 기존의 집값을 고수하려는 매도자 간 적정 아파트 가격의 격차가 커진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폭탄을 맞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버티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인근 수도권까지도 결국 매물 잠김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의 경우 어차피 세금이 오를 것이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여를 먼저 고려하고 매매는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여 막힌 거래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1세대 다주택자들이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게 되면 최고 세율 양도소득세가 기본 세율 42%에 20%를 중과하면 62%입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 6.2% 하게 되면 최고 세율 68.2%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매도 물건을 못 내놓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칙증여하는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을 좀 개정시켜서 한시적으로
그런 다주택자들의 테러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 의문도 갑니다. 많은 분들은 또 서민들 입장에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이래도 저만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을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30대 무주택자 박모 씨는 자녀 교육과 주거 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 최근 집값이 내려갔다는 소식에 염두에 둔 지역을 둘러봤으나 빈번히 좌절했다. 집값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은 데다 여전히 대출마저 풀리지 않아서다. 그는 대출이 막히면 현금 많은 부자에게나 좋지 집값 내렸다는데 이전과 별반 차이도 없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집을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좀 내려갔나 보니까 전혀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컴플레인이 있는 것이죠.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무주택자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하락폭은 미미하고 실수요층이 많이 찾는 아파트의 가격대는 오히려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대출 한도마저 줄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굳어진 것입니다.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으면서 집값 역시 약세인 건 사실인데요. 서울 집값은 지금 현재 19주째 연속 단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세 가격도 21주째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가격 난폭도 점차 확대하며 계단식 하락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량 반등까지는 요원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따금 급매물이 등장하지만 구매력 자체가 시장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울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했습니다. 5억 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이전에는 1억 5천만 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3억 원의 목돈을 준비해야만이 주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서울 집값은 LTV 40%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자금줄을 묶으니 무주택자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라며 집값이 내려 좋은 것은 결국 현금 부자들만 좋은 일이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푸념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년간 대세 상승을 마치고 이제 막 하락 국면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5년에 걸쳐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양극화를 극적으로 심화시켰고 내수 경기를 위축시켰으며 가계 부채를 폭증시켰고 저출산을 부채질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최대 저해 요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향 안정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뺏어가지 않기를 기대해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일관성 있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